내 커리어가 막막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던져봤더니 7,000명이 넘게 투표에 참여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많은 거의 절반 가까이가 물경력을 쌓고 있는 느낌이 들 때, 저는 오히려 새로운 업무 환경이 주어지지 않을 때 좀 이럴 때일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오히려 이제 나온 걸 보니까 물경력이라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왜 물경력을 쌓고 있다고 느낌이 들까요? 지금 물경력을 쌓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잡일만 하는 것 같다. 그렇죠. 업무량이 너무 광범위하면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단순 반복의 잡무만 떠안는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기획력이란 게 뭘까요? 결국엔 다 기획력이 없어서 그런 건데, 어떻게 해야 될까? 목표를 스스로 설정해야 됩니다. 목표가 설정이 되고 그 내용을 전략으로,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전략이 뭐예요? 전략이라는 걸 이해하려면요, 목표가 적절한가에서부터 시작해야 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목표가 없는 사람은 전략을 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략의 다른 표현이 뭔지 아세요? 전략을 아주 쉽게 얘기하는 건 최단거리입니다. 최단거리. 그러니까 내가 목적지가 있어. 그 목적지를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뭐냐? 이 경로를 선택하는 거를 전략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마 전략에 대해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야. 선택과 집중이다. 왜 선택과 집중을 해요? 최단거리로 가기 위해서 다른 길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선택과 집중을 한다는 의미는 어떤 선택을 할 거고 그 선택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따 게스트 오실 분 얘기를 제가 미리 좀 스포를 하면, 이분은 공공기관 이쪽 베이스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이분 앞에서 물경력 얘기를 하지 마. 지금 여러분 얘기하는 거 다 거기 있지 않습니까? 행정 업무에 찌든 게 끝판왕이 이쪽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도 커리어에 대한 로드맵을 그리고 성장하고 도전하고 목표를 달성해서 최근에 이분이 승급까지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 커뮤니티 안에서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야?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이겠죠. 저랑 이분이 한 게 이거였어요. 현재 커리어 로드맵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프로세스를 정리해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현재 커리어, 꿈꾸고 싶은 커리어를 작성해. 그러니까 이거는 뭐 되게 러프한 거야. 예를 들어서 난 유튜브를 하고 싶은데 내 롤모델은 면접왕이 형이야, 또는 태산이 형이야, 뭐 이런 거야.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일단 그걸 해봐. 그러고 나서 여러분 직무에서의 롤모델을 선정을 해보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이면 제일 좋고, 가깝지 않더라도 뭐 한번 이참에 도전해보는 거지 뭐. 그래서 그 롤모델인 사람을 인터뷰 따내는 거야. 꼭 인터뷰를 안 하더라도 그 사람의 성장 경로 정보만 파악하면 돼. 그래서 그런 사람을 여러 사람 해보고 내가 겹쳐보면, 아, 나는 이런 경로로 가야지 라고 해보는 거예요. 제가 그냥 제일 잘하는 게 인사니까 인사라고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직무가 인사다. 이게 커리어 로드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 커리어 그러면 인사 쪽 지원하시는 분들 직무가 뭐 있죠? 자, 제일 먼저 채용이 있겠죠? 그 다음에 교육, 뭐 제도, 노무,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럼 회사의 직급이 뭐 있죠? 그냥 제가 그냥 편의로 할게요. 대리, 과장, 부장, 임원 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이 롤모델을 예를 들어서 면접왕 이형을 조사를 했다 칩시다. 당신은 대체 어떤 커리어를 밟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린 나이에 인사 최고 책임자도 하고 지금 나가서 그렇게 HR로 활동을 합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이 그냥 자기 히스토리 쭉 얘기하는 거지. 저는요, 처음에 사원 때 채용 기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 거기서 뭐 어떤 일 했고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대리로 승진을 해서 그 다음에 교육팀장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때 뭐 이런 프로젝트 했고 이제 이게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교육을 하고서 올라갔더니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과장 승진했어요. 그 다음에 제도 프로젝트로 넘어갔어요. 그때 뭐 이런 걸 하면서 이런 성장이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부장은 아니고 저는 이제 뭐 직급으로는 차장까지 하고 임원 승진 시킬까봐 퇴사긴 했는데, 그리고 여기서 승진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갔더니 저는 노무를 했어요. 예를 들면 이게 경로인 거예요. 성장 경로. 그냥 쭉 화살표로 틀어보면 이런 성장 경로를 했죠. 이게 면접왕 이형의 하나의 패턴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람을 3명만 인터뷰를 따봐. 그럼 어떤 사람은 저는 제도로 인사팀 들어왔어요. 근데 제도 들어와서 승진한 뒤에는 제도로 그냥 과장까지 갔어요. 그 다음에 저는 채용으로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승진해서 여기까지 갔어요. 예를 들면 이러면 이 사람의 경로가 이렇게 나오죠. 이걸 여러 사람 해보잖아요. 그러면 정답이라는 건 없는데 내 나름의 저런 사람의 경로를 따라가면 좋겠다. 나는 이런 강점과 이런 배경과 이런 도전들을 해봤으니까 요 패턴이 나랑 잘 맞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고 얘를 다시 그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커리어 로드맵을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그때 저를 인터뷰하시겠다는 분들도 많았는데 제가 일부러 안 했어요. 왜냐면 최대한 가까이 있는 사람을 해봐야 돼. 가까이 있는 사람을 해봐야 여러분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저의 그 조언을 듣고 이분이 어떻게 했냐, 진짜 이 커리어 로드맵을 만든 거예요. 분명히 말하지만 공공기관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이 물경력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일하고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나름 3년 뒤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다, 그리고 5년 후에는 대기 방지 시설 분야에서 최소 연 4건의 기술 지원 연구 논문 1개를 발표하는 게 목표가 됐어요. 7년 후에는 사업자 환경부장 팀장 이상 역할을 하고 현장 개선 사례 3건 이상 발굴해서 ESG 지표 개선 및 국내 우수 사례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겠다가 이분의 커리어 목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아니, 안 된다고 이제 다들 얘기하는데 안 되지는 않는다고. 여기서도 이렇게 된다니까? 근데 이분이 이걸 하게 된 나름의 근거가 있어. 이분이 롤모델로 인터뷰하셨던 분이 거쳐왔던 과정을 보고 내가 이건 꼭 도전해봐야겠다라고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도전하는 과정에서 만났던
그 인터뷰하신 분 있죠? 그분은 적극적인 지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지금 제안드린 방식대로 여러분 커리어를 한번 진짜 한번 해봐. 물론 이거를 혼자 하기 좀 어렵다 그러면 트랙커스로 오시면 돼요. 그러면 같이 합니다. 이럴 때 좀 트랙커스 이렇게 좀 화면도 뜨고 그러면 좋은데. 이분이 이런 공장 이런 굴뚝 본 적 있죠? 꼭대기까지 기어 올라가셨대요. 진짜 인터뷰를 했어. 나름의 어떤 분들을. 그래서 이분의 경력 경로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올라가기까지 어떤 성과를 냈고 뭐 했는지까지 전부 다 조사해서 이분과 대화하는 과정에 나름의 인사이트를 얻어서 이 얘기를 지금 드릴 거예요. 이분을 초대해서. 자, 그러면 이분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환경 분야 공공기관에서 지도 점검 업무를 하고 있는 민혜인입니다. 자, 일단 가장 어려웠던 게 뭐예요? 커리어 관점에서. 일단은 커리어라는 개념이 없다는 게 가장 어려웠어요. 그렇죠. 이 다음이 뭐고 하는 일만 MRI처럼 단편적으로 주어지는 거죠. 네. 법이나 직제에 따른 업무에만 있고 그것을 넘어서 어떤 업무를 하게 됐을 때에는 회사 내에서 좀 저항이 많고 좀 유별난 사람 취급받는 때가 있었고 어떤 목표나 성장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좀 부적절한 조직이라는 피드백을 받기도 했었거든요. 초반에는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사업장에 가야 된다 이런 말도 들었고 그랬지만 이 조직에 이제 융화되면서 이 조직에 조금씩 변화되는 과정을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런 공공 사이드에서도 성장이라는 게 가능하구나 커리어 경력 개발과 경력 기술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구나라는 것들을 배우고 거기서 경력 기술서가 나와요. 공공사에 대해서. 그 최근에 이제 승급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최근에 이런 도전 과정에서 성과를 내서 인정받은 건가요? 그런 부분이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승급하는 과정에서 좀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을 했는데 사실 저는 승급이 돼도 안 돼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승급을 하면서 제가 모시고 있는 팀장님, 부장님급 대신에 과장님 그리고 인사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제가 승급해야 되는 이유를 보고서를 작성해서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어필을 해주시는 것을 보면서 이게 공공 사이드에서도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은 너무나 귀한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어쨌든 커리어가 좀 막막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커리어에 대한 로드맵을 좀 짜셨는지. 일단은 저는 커리어 마스터 처음 했을 때부터 있었었는데 그때는 3C4P와 고객조사 그리고 자기 흥신소를 해야 됐었어요. 예전에 마스터 클래스로 해서 일잘러 컨텐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커뮤니티에서부터 이제 하셨던 분이고 자기 흥신소는 뭐냐면 돌아다니면서 나 어때요? 라고 묻는 미친 짓이에요. 그거를 진짜 했어. 공공사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욕도 많이 드셨대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이형님께서 강조하셨던 고객 조사를 해라 라고 말씀하셔서 고객을 이제 1차와 2차로 분류를 하고 제가 만날 수 있는 많은 고객을 만났어요. 근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하고 막 이것저것 찾아가는 것도 좀 무리가 있고 해서 반기마다 설문조사하는 것을 다 했고 왜냐하면 질문지 구성을 제가 할 수 있거든요.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것들을 다 구성을 해서 사업장의 니즈를 조사를 했더니 사업장의 니즈는 진짜 지도 편달인 거예요. 잘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먼저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처음에 설정한 목표는 학습 목표였고 학습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걸 바꿔야 되는 알겠지만 어떻게 바꿔야 되는 모르는 부분들이 또 보이게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목표들이 좀 성장하고 그런 부분들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시간 관리하고 목표 관리하는 것, 학습 루틴까지 그것만 한 몇 년 걸린 거예요? 1년 정도 걸렸던 1년 정도를 그거를 계속 반복하는 과정이었고 그 과정이 좀 누적된 뒤에 커리어 로드맵이라는 프로세스를 한번 해본 거죠. 네. 커리어 로드맵 아까 있었던 거를 좀 조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커리어 로드맵 조사는 4월 달에 독서 트래커를 같이 했을 때 이제 안내받았던 것들을 다 따라 했었는데 처음에는 그 부장님 이렇게 찾아갔었어요. 근데 부장님이 너무 바쁘시고 워낙 이것저것 많이 다니시니까 제 사업장이 아니고 제 업무가 아니지만 부장님이 간다는 소문이 돌 때 제가 가겠다고 손들었습니다. 회사 업무를 하는데 그냥 무조건 따라갔다는 거예요? 네. 그래도 돼요? 회사에서? 팀장님이 또 하고 싶으면 해 이렇게 팀장님 그걸 좀 해주셨구나. 네. 기본적으로 그동안 그 시간 관리하고 목표 관리하고 이런 거가 누적이 돼 있을 거니까 기본적인 신뢰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아무나 다 해주진 않을 거예요. 맞아요. 네. 팀장님 기회를 주셔가지고 감사하게도 부장님 그러니까 인터뷰를 또 해야 되니까 과제를 제출해야 되니까 인터뷰를 해달라고 했는데 너무 바쁘신 거예요. 근데 그 대신 내가 전화로 알려주겠다 해서 거의 한 2시간가량 통화를 했어요. 바쁘신 분이 2시간이나 통화를 해요. 바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일단 시작하면은 1시간 2시간 가요. 그 이후에 내가 공부했던 자료 다 줄게 해가지고 이메일로 다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좀 어떤 분이셨길래 그분을 캐스팅한 거예요? 그분도 공공기관에 계시거든요. 사업장에서 경험이 없으신 분인데 사업장에 가서 일종의 컨설팅을 해주시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러니까 학습을 통해서 질문을 찾고 현장에 가서 답을 찾는 과정을 너무 오랫동안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그분이 이제 양돈 분야에서 근무를 하셨을 때 양돈에서 악취가 너무 많이 난다. 주민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데 보통은 주민과 그냥 대응하거든요. 그러지 민원 처리를 마세요. 하려고 하겠죠. 그분은 돼지
돼지와 사신 거예요. 돼지가 왜 냄새가 날까?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을까? 이렇게 돼지의 하면서 라이프 스타일을 걱정하셨구나. 네. 진짜 개또라이시네. 그러니까 이런 분은 GDR 네트워크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야. 네, 제가 밑밥을 깔아놨습니다. 앞에 깔아주세요.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그분을 한번 내가 좀 면접을 해봐야겠어요. 당신은 왜 돼지와 함께 살았냐? 그 스승의 그 제자가 나타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공공사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롤모델로서 잘 선정을 하셨네. 그러니까 그렇게 한 사람이 없으니까 전문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선택하지 않는 거 누가 돼지와 같이 살고 싶겠어요. 그런데 돼지와 같이 살면서 그 해결 방법들을 계속 제안을 하다 보니까 논문도 나오고 어떤 보고서도 나오고 이것들이 발전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타고난 사람들은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현장으로 가더라. 이거는 원리기 때문에 사실 공공사야 되냐 뭐 인사냐 재무냐 뭐 IT냐 다 똑같은 거. 그거를 진짜 해본 거고 그 맥락에서 뭐 좀 적용점을 찾았거나 해보려고 했던 게 뭐 있어요?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에 따라서 학습을 통해서 질문도 찾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 요거를 가장 많이 얻었는데 질문을 마주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지식들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습득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점검 포인트를 개발한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이것저것 많은 자료들을 수집하고 이 포인트에서 이걸 놓칠 수 있겠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것들을 쌓아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커리어 로드맵을 요번에 한번 조사해보면서 생각이 바뀌었다거나 가장 도움이 됐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 뭐가 있어요? 생각이 바뀌었던 부분은 글로 아는 것이 정말 전부가 되지는 않는구나. 꼭 현장에 가서 크로스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했고 그리고 제가 있는 곳에서의 기회들을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겠다. 이제 저는 공공사이드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보가 모이는 조직에 있고 그런 것들을 내가 공부했던 부분들을 가장 크로스 체크를 잘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정보의 통로가 되어준 역할을 하자. 그래서 제가 꿈꾸는 것이 대한민국 환경체계의 상향 평준화인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좋은 통로가 될 수 있게끔 저도 많이 학습을 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GDR이 되려면은 앞에 대한민국이 좀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회사, 우리 팀 뭐 이런 거 말고 좀 더 넓게 멀리. 그러면은 커리어 로드맵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트래커스 때 한번 보고서 이분께 목표를 환경부 장관으로 잡아라. 좀 전에도 이제 그렇게 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미래의 환경부 장관. 진짜 환경을 잡으려면은 그렇잖아요. 제도를 주무하는 최고 책임자가 돼야 그게 진짜 바뀌는 거죠. 대한민국 ESG 개념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역할을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 GDR 이제 10티어가 되셨는데 뭐 하면서 느낀 점이나 뭐 좀 추천하고 싶은 겉면의 말 있으면 좀 한마디 해주세요. 저는 트래커스 커리어 마스터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게 되면서 시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퇴사한 이영에서도 굉장히 이제 영상을 통해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시지만 그것도 이제 한번 시도해봄으로써 이 의도를 깨닫고 반복함으로써 그것들을 내 거로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그걸 계속 반복함으로써 또 다른 나의 길을 찾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것 좋을 것 같고 마음을 먹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 용기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